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드디어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현 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리고 꽤 괜찮은 언어들을 섞어서 시민들을 설득할 거다.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을 거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나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고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차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반응을 보고 지지율을 보고 3번 정도 4번 정도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방향이 크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충분히 지금의 트렌드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해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해리스가 말하는 것들은 전혀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난이도를 점점 높이겠죠. 수위를 높이겠죠.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해리스 가상자산 성장 지원 언급에 8,500만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8,538만 9천원, XRP 가격은 791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차 발표고 2차, 3차, 4차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은 63,800달러, 최근 9월 6일 52,000달러를 기점으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처음으로 해리스가 공개석상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간 시장은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만 호재로 꼽았었다. 그래서 트럼프만 돼야 된다 이야기 많이 했죠. 제가 별 의미 없다 그랬죠. 해리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는 말이 항상 바뀌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라이어. 돈밖에 모르고 오히려 명목화폐, 종이화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NFT, 이더리움 고래가 되어버렸고, 최근에도 보니까 또 다른 NFT 컬렉션을 오픈을 해서 아주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죠, 자본주. 그런 사람에게 암호화폐의 미래를 맡기기는 좀 그렇죠. 언제든지 그의 생각은 변할 수 있다. 저는 100%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억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히려 해리스가 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유튜버들이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트럼프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만 보고 읽는 사람인가, 아니면 투철한 신념이 있는가, 철학이 있는가를 잘 검토해 보세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깊이가 없다면, 철학이 없다면, 신념이 없다면 그 기사들은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신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그 데이터에 대한 진실성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런 어떤 철학이나 신념을 갖게 된 건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 백서가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다 보면 XRP가 보이고, XRP를 보다 보면 비트코인이 보입니다. XRP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되게 작아 보이고, 비트코인 관점에서 XRP를 보게 되면 XRP가 되게 커 보여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충분히 그분들 또한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있긴 합니까?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진심은 있겠죠.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진 않습니다. 진실은 그래서 남에게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저는 뭐 제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도 제가 뱉은 말들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 영상을 보고 다른 분의 영상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진실을 제발 좀 빨리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해리스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상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고 했고 인공지능 기술도 장려하겠다.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상자산이라고 했고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명제를 가지고 소비자, 투자자를 보호할까요? 법적 명확성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을 지금 미국이 리플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데이비 슐츠가 국가 고위 관직을 겸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를 한다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아마도 그짝그짝 사람들이 모여서 암호화폐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게도 연락이 온다면 제가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는 있는데 연락이 오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판을 가장 현실적으로 겪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3명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데이비 슐츠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 거기에 살짝 끼운다면 창펑자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명을 더 끼운다면 저 같으면 제가 그 구성원들을 만든다면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저는 살짝 권도영 대표 테라루나 그 양반을 끼워서 암호화폐 업계의 어벤져스를 만들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전체 가상자산을 언급을 했고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은 뭘까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양반이 또 생각이 나요.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경제학자 토마스 프레이 조만장자의 탄생은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좀 비슷한 어감이죠. 자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만 언급을 하고 진짜 정책을 입안할 정책 입안자들은 좀처럼 비트코인과 XRP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하시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길 바랍니다. 토마스 프레이도 그랬듯 카멜라 해리스도 그랬듯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 머릿속에는 결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살짝 힌트로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저의 뇌피셜. 자, 과연 누가 될 건지 트럼프가 될 건지 해리스가 될 건지 트럼프는 왠지 도박 같고 해리스는 왠지 미국을 살려야 될 것 같죠. 그죠? 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통화정책 뿐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충분히 전세계 각국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할 거예요.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 거래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틈타서 탈출 러쉬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 거래들은 빠진다고 하지만 다른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이 또 계속 상승을 한다. 바닥 다지기를 끝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거를 본 이유는 고래들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죠.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그들의 보유량이 감소했다. 과연 이거는 어떤 시그널일까요? 혹시 maybe 그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트 불장이 한 번 정도는 올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치는 않겠지만 살짝 그런 시그널들이 뜬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항상 지금까지 그래봤듯 비트코인이 먼저 끌어올려지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횡보를 할 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본 돈들을 가지고 알트 불장을 이끌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패턴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 패턴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탈출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충분히 거래들끼리는 그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담합이 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언제 던져서 요거부터 상승을 시키자. 가자! 순차적으로 해서 빼먹자. 이런 상상들, 이런 생각들 과감하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그 와중에 업비트, 우리나라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3천만 개의 XRP가 대규모 이동을 했다. 거래소를 빠져나갔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던지지 않고 홀드를 하고 있겠다는 거겠죠. 제가 조용히 옮겼는데 좀 티가 났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냥 옮겨놨는데 이걸 또 유투데이에서 기사화했네요. 뻥이에요, 뻥. 제가 옮긴 게 아니에요. 꼭 이런 것만 믿는 분들 계세요. 아주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 어쨌든 참 업비트가 어떨 때 보면 자유무역 거래소 같아요.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이제 XRP 업비트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죠.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XRP 개수가 몇 개일까? 꽤 되겠죠. 뭐 제 주위에도 엄청난 양의 XRP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만 계시겠습니까? 어마무지한 XRP의 개수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그러면 뭐 제가 좀 말조심을 해야 될까요?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조심할 게 없어요.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니까 제가 뭐 사라사라 하지도 않고 XRP 가격 오른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뭐 이야기 드리지만 제게 유튜브는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일기와도 같아요. 일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 일기를 보시고 재밌으시면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싫어요도 과감하게 누르시고 댓글도 막 그지같이 쓰세요. 어쩌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생각을 존중받길 원한다면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비트TV가 XRP 코레든 개미든 3천만 개를 옮기든 1억 개를 옮기든 저는 항상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